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어느덧 2023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평일 영업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주식시장은 어제 마감을 했죠. 오늘은 나페일로 휴장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별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거 없다라는 소리가 되게 좀 이렇게 하찮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시장의 흐름은 딱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차 전지와 공매도. 아, 여기에 왜 반도체는 안 넣어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관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아니지만 이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냥 시세의 흐름일 뿐이지, 이게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결국은 하이라이트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시세의 흐름, 2차전지의 시세 흐름이 결국은 화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연말에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프로그램 매수를 잔뜩 들어와 가지고 지수를 들어 올려 놨죠. 근데 사실 종목들 보게 되면 그냥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흐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썩 재밌는 그런 여운 마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그쵸? 공매도가 한시적 금지가 되면서 연말에 장세를 좀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12월 중순 전후 정도까지는 공매도 환매수에 의한 개별 종목의 시세들이 좀 나는 모습인데, 막판에 들어서는 결국은 올해 개인들이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비중을 채워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아닐까. 그럼 말 그대로 지네들이 사야 될 현물들이 몇 주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먼저 선물로 들어와서 매수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얘네들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지수가 올라갔을 때 얘네는 딱 해가지고 수익 보고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장중에도 갑자기 차익 프로그램을 막 자극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흔한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12월 말 흐름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흔하게 바뀌었다. 덕분에 시장의 어떤 지수적인 관점에서도 슈팅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아마 이 올해를 뒤흔들었던 이 두 가지 이슈는 내년에도 똑같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2차 전지 나름대로의 어떤 산업적, 건 아무리 성장 산업도 원웨이로 쭉 뻗어가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침이 있고, 지금의 어떤 성장률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겠죠. 이런 기복들을 계속 거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이 된다라 그러면 아무리 기술의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누구든지 어떻게든 해 보려고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결국은 단가들이 싸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 와중에 또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 사이클들을 계속 반복할 것이고, 2차 전지는 올해에도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단순히 쟤네가 돈을 벌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우리 시장을 계속 흔들고 쥐고 흔들 그럴 테마고 그럴 섹터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해 버릇해야지 자꾸 어떻게 내가 인지하게 되고, 또 좋은 시세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해도 상승 박스를 그리고 하락을 해도 하락 박스를 그리면서 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계속 매매할 만한 자리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2024년에도 얘네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 사항들이 굉장히 좀 만만치 않게 돌아갈 겁니다. 단순하게 총선 이후로 얘를 그냥 질질 끌기만 해서는 아마 답이 안 나올 것이다. 아니 뭐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선거라는 게 이번 총선이 사상 마지막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뭐 정부든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풀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이 다시 정비가 된다라 그러면 그 시기를 조율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안 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압박을 받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말의 시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았더라 그러면 연초에 시세가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혹은 그 흐름에서 쟤네들의 공매도 환매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전혀 그런 형태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매도를 본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터져 올라갈 때는 매도 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차라리 종목으로 매수를 기다리는 게 낫지, 인버스나 곧버스들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1월 흐름에서도 계속 지지부진 갈 것인지, 그럼 분명히 상단은 맞거든요. 상단은 맞는데 이런 흐름들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혹은 미국이 꺾이는 타이밍에 같이 움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2023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그러니까 10월에 저희도 당연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에코프로 BM에 승부를 걸어 가지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막 상한가하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다 커버를 치고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게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월 이후의 흐름에서 조금 기다리지 못했어요. 현금을 잘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루하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움직이기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자리에서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 흐름들이 조금 반복되고 말 그대로 언더슈팅을 만들다 보니까 고생을 했었는데,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인 거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지루한 구간을 잘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반드시 꼬이는 타이밍이 오게 된다. 그때 꼬였을 때 내 계좌가 지금 상단에서 꼬여버리면, 그나마 그때는 하단에서, 그 중하단에서 꼬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고 커버 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단에서 꼬여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연초에는 어찌 됐거나 저 공매도 환매수에 대한 또 흐름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잦아들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그쪽 이슈들이 움직이면서 또다시 어떤 개인 세력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 환매수를 압박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쟤네 두 축이 이 시장을 큰 틀에서 좀 흔들었다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4년에서도 이 흐름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 봅니다. 자, 2024년 프리뷰는 제가 1월 첫째 주 기관차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종목 2차전지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ETF들 많이 있죠.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얘만 놓고 봤을 때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쪽에 막 악재가 쏟아져 가지고 잘못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2만 원짜리 아래로 내려가기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느냐는 조금은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그렇게 추천하는 어떤 그런 부류는 아니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개별 종목을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만약에 본 종목을 모아가든 한다라 그러면 저는 21,000원 이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근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도 그렇게 빠질 만한 요인도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넓게 잡는다라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모아가도 괜찮고, 만약에 잡는다 하더라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단타는 좀 병행해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2차전지가 다시 2023년에 그 터졌던 흐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좀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조건이나 여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때 이 흐름을 넘어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2만원에서 한 27,000원의 배리어를 만들어 놓고 단타를 병행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러지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서서 그냥 장표는 써드리지 않았지만 얘도 비슷한 관점이거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모아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레버러지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깎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저는 만약에 매매한다라 그러면 비중을 높여 가지고 일반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레버리지 쓸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반으로 매매하다가 쟤네가 한 5% 10% 정도 물려요. 그래서 승부자리다 싶으면 그때 얘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일반 ETF 가지고 시세를 보면 된다. 충분히 그럴 만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들어와서의 어떤 매집은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스타 2차전지 탑 10 인버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2차전지 계속 보셨지만 잘 밀리지도 않습니다. 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뭐 중단인지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수급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공매도가 없어서 웬만해선 잘 밀리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얘도 2024년에도 기회는 줄 거거든요. 근데 언제 어떤 식으로 잡든지 아무리 못해도 단가는 2만 원짜리 아래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2만 원짜리 아래에서도 매집한다라는 개념은 쪼끔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래, 그러니까 얘를 종목으로 치면 신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밑꼬리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저는 2차전지의 인버스도 그렇게 손해 가진 않는다. 차라리 한다라 그러면 2차전지 일반 ETF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이야기 드렸던 게 이 1300원에서 1325원 이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계속 오버슈팅, 언더슈팅, 언더슈팅, 오버슈팅, 얘만 반복하는 흐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TMF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고 가지만 이제 만약에 나와 가지고 내가 원화로 환전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 환율이 더 내려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환전하지 마시고 저는 기다렸다가 다시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흐름들은 아마 2024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온다라 그러면 중요한 말이죠. 1223원 이 구간으로 보고 있고, 맥스로는 1380원은 넘기 어렵다라고 이때 당시 올라올 때도 이야기 드렸죠. 이 구간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배리어를 그려놓고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연휴 맞이해서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기에 대해서 3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죠. 내일부터는 다시 4편부터 6편까지를 진행할 테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차기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오시면 되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